초여름 제주의 양봉장입니다. 꿀벌만큼이나 꿀 따는 손길이 바빠 보이는데요. 벌들은 오히려 기분 나쁘지. 자기가 애써 모아오는 거 우리가 다 빼앗으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벌 상태가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꿀이 양이 조금 적어요. 꽃이 핀 곳엔 여전히 꿀벌이 날아들고 경단처럼 꽃가루를 뒷다리에 매달고 이꽃저꽃 중매쟁이 역할도 척척인데요.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아름답죠. 언제 봐도 신비한 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숲 곶자왈에 여름이 왔습니다. 삼 년 차 양봉꾼 인순 씨가 벌을 키우는 곳입니다. 꿀 따는 것도 좋지만 윙윙대는 꿀벌의 날갯짓 소리만으로도 오금이 저리는데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꿀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 무섭지. 그때부터는 벌이 이제 막 귀엽기 시작해요. 이제는 일도 손에 착착 붙고 과수농사 고집하던 남편과도 호흡이 잘 맞습니다. 과수는 농약 계속 쳐야 되니까 아니면 한 12번 쳐야 되니까 아무튼 농약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는 좀 좋은 거죠. 처음에는 10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벌통이 200개나 됩니다. 덩달아 돕는 일손도 생겼습니다. 무서울 저러가 어디 수각에 벌 왕왕 날아다니지 일도 해야지 저러저러네 무서울 저러가 어서나 저러가 어서. 야, 빨리 가자. 널 시간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래 이러고 넘쳐요 넘쳐. 오 이거 되게 많이 쳤어요. 엄청 많이. 이거 꽉 찼잖아 꽉. 이거 반짝반짝하잖아요. 새소리도 좋고 공기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사실 벌집은 꿀벌의 비상식량 창고입니다. 나중에 먹으려고 꼭꼭 봉해놓은 밀랍을 제거하면 황금빛 꿀이 나타납니다. 마치 정교하게 깎아놓은 보석 같죠? 눅진한 꿀을 보니 어릴 적 꿀 항아리 몰래 먹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 아찔한 단맛을 이 꿀벌도 알까요? 이제 벌집에 꿀이 없으니 다시 채워야겠죠? 다들 꿀과 꽃가루를 나르느라 분주한데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녀석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름 햇볕에 달궈진 벌집을 식히느라 부채질하는 중이라네요.
꿀벌 선풍기 역할에 지쳤는지 물 한 모금 마시고 꿀맛 같은 여유를 즐기네요. 부지런한 꿀벌 덕에 인순 씨는 보름에 한 번 꿀을 땁니다. 쉴 새 없이 꿀을 나르고 입으로 꿀을 옮기거나 날갯짓으로 수분을 날려보내 숙성시키는 고단한 과정을 보느라면 꿀을 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네요. 꿀 모아놓은 거 가져가서 미안하고 그래도 다음에도 또 가져갈 거니까 많이 물어오고 고마워. 꿀벌을 닮아 부지런한 인순 씨는 곧장 감귤밭에 왔습니다. 이해물 반려시켜가지고 쌀뜨물하고 생선뼈하고 또 바닷물하고 이렇게 해서 반려시켜서 거름으로 많이 주고 농약은 막 비 많이 올 때 이거 좀 맛있어. 예전엔 이 감귤나무 하나면 자식들 대학 공부도 거뜬히 시켰다죠. 그때 그 시절엔 햇빛과 바람만으로도 감귤이 달콤하게 익었지만 지금은 어림없답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병원균이 많아지는 거. 비가 많이 오고 온도 높으면 병원균이 많아지니까 나쁜菌들이. 그러니까 농약을 확실히 더 쳐야 되는 거 같이. 점점 더워지는 날씨가 꿀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뜨거워진 날씨. 꿀벌 한 마리가 기분 좋게 꽃꿀을 빨아들입니다. 온몸에 꽃가루를 잔뜩 묻히고서 말이죠. 덕분에 꿀벌이 꽃들 사이를 옮겨 다닐 때마다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가루 바지를 열심히 한 꿀벌은 벌꿀과 꽃가루를 작게 뭉쳐서 양쪽 뒷다리에 매달고 오는데요. 마치 말랑말랑한 인절미 같죠? 그런데 이 꽃가루 배달꾼들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흔적을 찾기 위해 호주 태즈메니아로 갔습니다. 호주 과학자들이 사라진 꿀벌떼의 행방을 찾기 위해 세계 최초로 꿀벌 등에 초소형 무선 위치 추적 칩을 달았고 이 칩을 단 5천 마리의 꿀벌들이 시시각각 위치 정보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CCD is so critical. If I can make an analogy, I would imagine a small village. When everybody is working, is healthy, next day you go and everybody in that city, in that small village, is dead. It's not you having a disease and you have fever or you have some pain and you develop the disease and then you become sick, you might die. It's the entire city that die from one day to the next. We don't understand why this is happening. 지난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시작된 꿀벌의 실종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90% 이상 꿀벌이 사라진 곳도 늘었습니다. 또한 유럽과 남미, 뉴질랜드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까지 전 세계 4개 대륙에서 발생하면서 양봉업계는 물론 지구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환경이 그 벌조차도 살기에 좀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고 특히 이 벌들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식량으로 얻고 있는 식물들의 꽃가루 수분 문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
식량 작물들이 벌의 화분맥에 의존해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식량 생산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그 식량 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런 경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소형 무선 위치 추적 태그가 꿀벌이 보낸 경고장에 답할 수 있을까요? 연구팀이 이 칩에 희망을 거는 건 꿀벌은 항상 같은 지점에 돌아오고 예측할 수 있는 일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는데요. 꿀벌에게서 포착되는 작은 변화도 행방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Micro sensor. Okay? So when the bee is flying in and out of the hive, there is an antenna that reads the information. And that comes by cable to the box that has the computer. I store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movements of the bees.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의 무리가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집에 남아있던 여왕벌과 애벌레가 때로 죽는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확산되면서 우리는 꿀도 꿀벌도 꿀벌이 수분시키는 세계 식량의 3분의 1도 볼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대체 그 많던 꿀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We don't understand why this is happening. There are a number of possibilities. Pesticides, air pollution, contamination of water. We have extreme weather events like hurricanes and typhoons. We have so many conditions and depletion, reduction of the environment where the bee lives. And maybe all this together, including pests, pathogens, parasites, all this together is likely to be causing the decline of the bees. When bees are exposed to all these stressors or to each one of those stressors, they will behave in a different way. 만약 사라진 꿀벌들이 제주도에 온다면 어떨까요? 청정의 섬 제주는 꿀벌이 살기 좋은 곳일까요? 한라봉 목줄을 매느라 바쁘시네요. 하나하나 매려면 고역일 텐데요. 이 힘든 일보다 더 괴로운 게 있답니다. 농약할 때도 온도가 한 38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문을 연다고 해도. 그래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해충들도 없던 것이 생겨나고, 그래서 알떼기로 이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농약도 그전보다는 한 3번 정도는 더 하는 것 같고, 또 무슨 영양제가 요즘은 또 그리 많은지 또 영양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하여튼 농약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전보다는 더 점점 힘들어요, 농사는. 살짝 흠집만 나도 금세 물러지는 한라봉은 손이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농약도 더 자주 친다는데요. 농약 한 번 칠 때마다 6시간씩 찜통 같은 하우스에 갇혀 꼬박 일했답니다. 덕분에 건강을 잃었죠. 최우선은 이제 건강이에요. 돈이 어차피 돌고 도는 거니까 이쪽으로 벌어서 저쪽으로 쓰든 간에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몸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한라봉 농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더워진 날씨와 농약은 꿀벌의 방향 감각을 잃게 했지만 인순 씨와 꿀벌을 만나게도 해줬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땅을 찾다 보니 꿀벌과 딱 만난 겁니다. 예, 스트로치프를 깔았어요. 보온을 위해서. 그럼 두꺼운 담요, 그 5일장 가서 비싸고 좋은 걸로 사와가지고 35,000원. 비싸죠. 어릴 때 생각도 하고, 처녀 때 연애했던 생각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시도 한 번씩 읊어보면서 눈물도 어떨 땐 짜내기도 하고, 어떨 땐 빙그레 웃기도 하고, 뭐 남편한테 미안한 감정도 가져보고. 사실 결혼하면서 100% 남편한테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땐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런 감정도 여기서 참 그때 미안했구나 해서 내려가면 또 남편한테 오히려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이 저는 가끔씩 오히려 더 그 영양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유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겨울이 돼야 쉴 수 있는 꿀벌처럼 밤이 돼야 일에서 노연하는 인순 씨. 그러고 보니 꿀벌과 많이 닮았네요. 한때의 초록이 들판을 물들이듯 그렇듯 순간일 뿐, 청춘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 무엇도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함께 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말. 그러나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쯤 쓸쓸하거나 아니면 서러운 마음이 짠 소금물처럼 내밀한 가슴 속살을 점여놓는다 해도 수긍해야 할 일.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 상투적으로 말해 삶이란 그런 것. 상투적으로 말해 삶이란 그런 것. 인생이란 다 그런 것.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혼자가 주는 텅 빈 것에 그 가득한 여운, 그것을 사랑하라. 신비한 꿈속을 헤매듯 보송보송 고무신에 새벽바람 담고 호젓이 걷는 것도 비박 후에 얻는 큰 즐거움입니다. 처음엔 꿀벌의 날갯짓에만 눈길이 갔는데 이젠 보이는 것마다 친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여 들꽃이라도 밟을까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죠. 10월 말까지 산소고기 피겠네. 쉬는 굽시길 가져가야. 천년 동안 원시 그대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 사려니 숲. 이 아름다운 숲이 100년 안에 사라질 거라면 누가 믿을까요?
이렇게 엎어놓고 미리 잡아 갑니다. 누가 제주 토박이 아니랄까봐 인순 씨 어느새 바다에 왔네요. 저녁 찬거리라도 마련하려는 걸까요? 금세 군부를 찾아냅니다.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일품이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도 조개 껍데기 이고 꿈을 대는 작은 개들만 보이는데요. 어멍은 용케 잘도 찾네요. 매웅이. 이거 알맹이가 좀 매운맛이 나. 그래서 매웅이. 막 여름에 검술매당 더우면 오전에 한 10시까지만 검술매고 그 후엔 바닥에 와서 그냥 고기도 잡고 그다음 또 선을 해주면 간 검술매고 우리 어릴 때 방학 때 부치켜 먹느라 그건 또 저녁에 가면 밥 반찬이 먹고 바위 틈에 숨어있는 따개비만 잡아도 반나절이 후딱 갔던 어린 시절. 그땐 혼자서도 8식구 찬거리를 거뜬히 잡았는데 이젠 둘이 합쳐도 고작 이 정도입니다. 가만 안 가요. 이게 진짜 보말이거든요. 이게. 이게 정말 맛있는 보말. 근데 요즘에 이게 없대요. 여기. 큰 거는 엄청 크거든. 근데 이런 많이 큰 건 없는 것 같아. 걔도 한 마리씩 걔. 구워서 그걸 한꺼번에 싹 넣으세요. 차원이 틀리구만. 물속 들어가 잡는 거는 달라. 부자 됐다. 가난한 집에 친척집에 가면 비올 것인데 바다에만 오면 손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저녁에 반찬거리 뒷날까지 수북이 쌓이니까 가난한 친정보단 오히려 바다가 좋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바다가 없어. 옛날 바다가 아니야. 바다를 의지가지 삼아 살던 제주 어멍. 예전 같지 않은 바다를 보는 마음이 허룩한 주머니만큼이나 허전하겠죠. 산과 바다가 예전 같지 않아도 어멍네 밥상은 토종 먹거리로 채워집니다. 고소한 옥돔에 아삭아삭한 양아까지 남쪽 지방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네요. 텃밭에서 금방 캐온 열무 넣고 끓인 국도 입맛을 돋웁니다. 다른 일은 같이 해도 부엌 일은 안 하는 남편은 오늘도 소파가 지정석. 이렇게 쏙. 나중에 꼴맹이만 남으면 완전 벌 서는 기분으로 깠어. 샹. 큰 것도 잘 안 익어. 이거 껍데기 비료로 쓰는 거죠?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이 순간도 지나면 추억이 되겠죠. 옛 생각 떠올리는 아내의 모습을 남편은 사진으로 남깁니다. 동환이 아빠. 아니 그게 아니고 후라이팬 불 꺼불어. 생선 다 타불어. 어느새 부엌해간 남편. 무심한 듯 깊은 정은 아내만 알죠. 삶은 고등과 데친 양하, 옥돔 구이가 오늘의 반찬입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는 제주 어멍들은 재료는 신선하게, 조리는 간단하게 만들어 상에 올리는데요. 괜찮은데요? 양념 없이도 아삭아삭, 군침 도는 한 끼 식사입니다.
결혼해서 30년 넘게 이 소박한 밥상 차리며 굳은 일도 마다 않고 해낸 인순 씨입니다. 그런데 제주 밥상을 책임지던 생선들이 바뀌고 있답니다. 제주 하면 옥돔, 자리돔, 갈치가 대표 어종 삼청사인데요.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갈치가 없네요. 막 조업을 마친 배에서 갈치 상자를 내렸는데요. 가격이 한우보다 비싸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 너무 생산량들이 배가 하니까 그전 말이 많이 안 나. 여기가 지금 엄청 여기가 조금 갈치 시장인데 안 났네 말이에요. 지금 뭐 갈치 같은 게 86원 그 정도 줄어든 상태. 근데 무사경 줄어드는 이 수온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 수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징어, 자, 강호, 자, 8상자, 자, 강호 8상자. 갈치 자리를 오징어가 차지했는데요. 지금 제주 바닷속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아열대성 어종에 대한 출현율이 기존에 이제 전체적으로 잡힌 어종에서 대부분 한 40에서 한 50% 정도가 차지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0마리 잡았다면 5마리가 아열대 어종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또 큰 어종의 변화들이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그 같은 정점에 이제 잠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잠수 조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딱딱한 경산호, 그러니까 열대 해역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뭐 빛다풍 돌산호, 그물코 돌산호라는 그런 경산호들이 제주도 남부 해역을 집중적으로 서식을 함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 서쪽, 이제 제주도 북쪽까지도 조금씩 확산을 해가지고 지금 서식을 하고 있다라는. 아열대성 산호가 제주 바다를 차지하게 된 건 그만큼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40년간 제주 바다는 1.5도나 올랐습니다. 뜨거워진 바닷속엔 어느새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감태와 모자반 같은 해조류가 자라던 곳에는 연산호와 거품돌 산호, 그물코 돌산호 같은 열대성 생물이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해녀들의 활동 무대인 얕은 바다 해역엔 석회 조류가 하얗게 뒤덮고 있어 빈손으로 돌아가기 쉽상입니다. 경산호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 감태나 모자반 이런 대형 갈조류들이 부착을 할 수 없는 공간에서 밀려나는 부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아열대화가 계속 가속이 되고 그런 경산호라든가 이런 저생태계 환경들이 변하다 보면은 향후 뭐 몇십 년 이후에는 뭐 이런 해조류가 없는 그런 바다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닷물의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급속한 온난화는 한반도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온 상승폭이 지구 평균보다 높아 기후변화 민감 지역으로 불린답니다. 기온 상승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100년 동안 겨울철 평균 기온이 꾸준히 올랐는데요. 덕분에 몰아치는 추위가 줄고 따뜻한 겨울이 늘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실제 우리 생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가지만 커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추위도 더 커지고 더위도 더 커지고 근데 평균 올라가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 홍수도 그렇죠.
홍수도 보게 되면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것은 괜찮지만 올 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만 하도 그렇고 뭐 이제 아시아도 그렇고 그죠? 이 상상을 초월한 비들이 막 하루에 뭐 500mm, 600mm 내리잖아요. 뭐 과거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가 더 많다는 거죠. 빈번해지고 미래는 더 빈번해지고.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는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었는데요. 기온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속도가 유독 빠른 걸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온도의 상승 폭도 훨씬 더 이제 다른 국가보다 좀 더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하지만 우리 사람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서울, 뭐 부산, 대구 이런 큰 도시들이 많은데 그 도시들의 온도 상승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큰 이유가 아일대 현상입니다. 도시 열섬 현상.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상승폭을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현상은 전반적으로 보면 미래의 어떤 기후 현상 플러스 이제 도시화가 같이 연계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대표 도시 서울은 100년 전에 비해 열대야 일수가 6배나 늘었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7도 오르면서 빙하가 녹고 섬이 가라앉는 등 지구가 몸살을 겪었습니다. 평균 기온 1도의 변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할 텐데요.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에는 거의 6도씨에 육박하는 기온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보고 있는 생태계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한계라고 보고 있는 2도씨를 훨씬 육박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생태계 교란, 그리고 식량 안보의 어떤 문제, 그리고 수자원의 어떤 고갈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꿀벌의 집단 폐사를 경험한 일본도 도시를 중심으로 수온주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삿포로도 최근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 더워진 날씨 때문에 뭉쳤다는데요. 완전 무장하고 이들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건물 옥상. 이곳에 삿포로의 명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양봉장. 꿀벌을 키우는 곳이죠. 그리고 이들은 꿀벌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쩌다 도심의 옥상에서 꿀벌을 키우게 됐을까요? 実は最初はですね、街の中に札幌はですねカラスが多いんです。カラスが多くて、カラスの対策を何か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時にミツバチがカラスを襲う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で最初はちょっとネガティブな理由からミツバチを飼ってカラスを撃退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札幌町は非常に花が多いし、美味しい蜜が取れるだろうなっていうような気持ちもあったものですから、実際やってみるとすごい大量な蜜、美味しい蜂蜜が取れたので、それをいろんなお店に使ってもらったりっていうような活動が徐々に展開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 까마귀를 쫓는 대신 꿀벌을 불러들이려다 보니 더 많은 꽃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 식물로 옥상 정원을 만들었죠. 덕분에 벌집엔 항상 꿀이 그득합니다. 그런데 이 꿀을 먹어도 될까요? 일단 냄새는 합격점.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표정만 봐도 알겠네요. もっとこういった空間ですね、緑がある空間が屋上にいっぱいできて、そこからこうミツバチたちが住みやすい空間が札幌市内にもっと増えたらいいかなっては思ってますね。あとプラスして今札幌ミツバチプロジェクトではここで採れた蜂蜜を使って料理教室ですとかそういった活動にもこうつなげて市民ともう少し市民って言いますかね、私たちの作ったものをいろんな人に紹介したいなと思っているので、そういった活動もどんどん増やしていけ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이들에게 중요한 건 벌꿀이 아니라 꿀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꿀벌이 잘 살 수 있는 도시에서 사람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벌꿀 판매입니다. 삿파치란 브랜드로 팔리는 벌꿀은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꿀병증은 좀 작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꿀맛을 보게 하려고 일부러 작은 병을 골랐답니다. これアリ入ってるこれアリ入ってるよこれ色がやっぱ濃いですね。すごい清濁のある会社がこのプロジェクトをこう会社として進めるんじゃなくて市民自らがですね、楽しい気持ちを持ってこの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てみんなでこう作り上げ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ここに来る人は中学生から80歳過ぎのお年寄りまでいるわけですね。いろんな多世代のコミュニティが生まれるっていうことは、ミツバチがこう人をつなぎ合わせているというか、そういうプロジェクトとして育てていきたいというのが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 꿀벌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냐고요? 각자 콘크리트 빌딩 속에 갇혀 살면 타인이지만 꿀벌의 하늘길인 옥상 정원이나 양봉장을 만들면 꿀벌이 옥상과 옥상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오늘은 지하철역 안까지 진출했습니다. 꿀병의 홍보 책자까지 총 출동한 걸 보니 뭔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대체 어떤 행사인가요? 今日は丸ごと札幌農業というイベントでこういうふうに札幌の農産物を販売しているイベントになります。その中で札幌ミツバチプロジェクトが蜂蜜を販売している形になります。 삿포로 빌딩 숲에서 수확한 꿀은 설탕을 먹이지 않고 잘 숙성시켜서 품질 검사에서도 최상급을 받았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面白いと思いますね。すごく街の中で蜂を飼って蜂蜜作るっていうのが札幌都会なのですごくそういうイメージにあって面白いと思いました。ミツバチがすごい少なくなって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聞いたことがあって、こういう都会でしかも屋上でなんかミツバチたちが集まってく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なんかいいなと思います。 꿀을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벌꿀을 통해 도시를 나는 꿀벌을 떠올린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죠. まずそのミツバチがいて、ミツバチがいること、町にいることでミツバチと一緒に人間が共生していくことっていうのはすごい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なので、このプロジェクトを通してミツバチの目線を通してですね、この札幌の町がどういう環境なのかっていうのがことについて人が気づくこと、それが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そしてその先に、取れた蜂蜜をいろんなお店さんに使ってもらったりしながらその新しい札幌魅力づくりにしたいし、あと子どもたちにこういうミツバチのことを知ってもらって、町のことを知ってもらうという、そういう教育につなげ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백악관도 꿀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이래 꿀벌 살리기 국가 전략을 발표하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왜 꿀벌에 주목하는 걸까요? 왜 그럼 꿀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이 피면 꿀벌이 찾아옵니다.
꿀벌이 찾아오면 그 꿀벌이 찾아오는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먹기 위해 찾아오는 작은 그 동물들이 있습니다. 작은 동물들이 오면 그 작은 동물을 먹기 위해서 오는 큰 동물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완벽하게 도심 생태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꿀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나무만 잘 심어놔도 그 주변에서 도심 양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생태계를 돌리는 역할을 말 그대로 이제 시동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산 중턱까지 빌딩이 들어찬 서울에서 나무 한 그루 심을 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25층 아파트 옥상에 텃밭이 있습니다. 속간에고 또 속간에도 계속 나오는 상추가 제일 인기랍니다. 약 안 준 거니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색깔 상추가 시내에 어디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더군다나 유기농으로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향도 너무 좋아요. 지금은 배고 없는데 옥수수 심어져 있을 때 밖에서 보면 이렇게 키가 옥수수는 높잖아요. 바람 불면 살랑살랑 하는 게 여름에 뜨거울 때 되게 시원해 보이고 이렇게 마음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해요. 햇빛이 좋아서일까요? 배추가 싱싱하네요. 손바닥만한 텃밭만 있어도 반찬 걱정 안 한다던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시장 갈 일 없어 편하겠어요. 놀리던 땅을 써먹을 수 있게 됐으니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반대가 만만치 않았답니다. 아무나 옥상역을 해가지고 그냥 비 오고 바람 불면 하면 그냥 물려가면 어떡하냐 흙내려면 어떡하냐 했는데 이렇게 잘 해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서은이가 이거 밥 먹을 때 먹는 거지. 땄어요. 이제는 아이들의 학습 체험장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시골에서 살지 않는 한 걸음마 겨우대 아이에게 땅콩을 뿌리채 보여주기란 쉽지 않죠. 땅콩. 차 안 타고 이동 없이 우리 아파트 내에서 잠깐 시간 내서 올라왔다 갈 수 있고 안전해서 좋고 깨끗해서 좋고 꼭 경비도 절약되고 뭐 여러 면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건 이 콘크리트 건물에 작은 곤충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레는 먹었어도 싱싱하죠? 배추나 상추를 뽑는 날은 다 같이 밥 먹는 날입니다. 찌개 먼저 놓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데요. 맛있겠다. 일단 찍어야 돼서. 오늘의 메뉴는 제육백반입니다. 아유, 정말 맛있게도 드시네요. 점심은 늘 혼자 드셨던 어르신들도 오늘은 정답 나누기 바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래. 노인들에게 해주시면 또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면 좋아하고 뭐 그 재미로 사는 거지 나이 먹어갖고 재밌어요. 밥 먹다 정든다죠. 그냥 옆집 사람이었는데 텃밭 덕에 이젠 이웃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아파트 주민들하고 우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화합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앞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게요. 확장이 얼마큼 더? 202동, 203동.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박수. 박수. 응원하겠습니다. 제주에 가을이 왔네요. 찬바람이 건듯 불어도 꿀벌들은 겨울 채비에 나섭니다. 덩달아 인순 씨 부부도 바빠졌는데요. 한겨울 먹을 양식은 충분한지 아픈 꿀벌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야 내년 봄에 건강한 꿀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노란 유채꽃이 봄벌을 깨우기 시작한 3월부터 억새 나붓기는 9월까지 인순 씨도 꿀벌들도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네가 먹으려고 이제 물어온 꿀이지만 우리가 가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벌이 습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를 챙기는 건데 뭐 자연에든 사람에게든 어쨌든 고마운 곤충이면은 확실해요. 꼭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제주도도 아직 너무 자연이 너무 이제 훼손돼 가지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자연이 좀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꿀벌들한테 제주도 말로 한마디 해주세요. 소가쪽에 고맙고 폭삭 소가쪽에 제주도 말. 흐드러진 꽃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자연이 주는 만큼 누리고 욕심 없이 살라고 가만가만 알려주던 꿀벌들. 제주어멍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꿀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냐고.